아울러 지금 경선 본선 기간 동안 국민 소통을 위해서 또 활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짜 뉴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나르면 혹시나 그 내란 선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한 것이 카톡 검열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프레임으로 네, 또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받았죠. 네, 공격을 받으셨죠. 네. 가짜뉴스 퍼나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소년원 출신이다 라고 하는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질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작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작하고 유통한 사람들은 실제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2024년 12월까지 그 가짜뉴스가 다시 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대선 전국에도 굉장한 가짜 뉴스들이 유통될 거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정확하게 해소해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큰 암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그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 가짜뉴스가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동영상까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잠시 지나가는 짧은 영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식 전달은 사실로 믿기가 쉬운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대책 마련돼 있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의 좀비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통해서 매일 라이브 방송 형태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거는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 날 며칠을 방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비 채널로 부르는데 그 좀비 채널은 저희가 이렇게 제보가 되는 즉시 유튜브 측에 신고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30여 개의 좀비 채널을 폐쇄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유튜브에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까지 소통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진화해서 제가 이제 피해를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계 회사들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블로그라든지 외국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취해 법권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걸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가짜 사실을 마구 퍼뜨려도 법적 제재가 힘들다라는 걸 악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네. 사이버레카와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네. 사이버레카가 남 표현의 자유를 기대어서 남을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했는데 익명의 사례를 기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익명의 기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어서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레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4월 1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 입법도 추진할 겁니다. 실제로 수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튜브는 개인정보법을 이야기하면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석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 실제로 뭐 과즙세연이라고 하는 그 유명인의 그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공개를 받았죠. 미국까지 그렇습니다. 가서. 네. 미국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유튜버 사이버레카로 불리우는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실제로 익명에 기대어서 치유의 법권을 행사하는 유튜브나 이런 외국 기업들을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사실 법정 대리인이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유튜브 측에 법정 대리를 세워라라고 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는 입법 미비로 진행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법인의 그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외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정 대리인을 세울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와 관련돼서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역할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가짜 뉴스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하는 데에도 저희는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각종 정치적인 사안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격 침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사회,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한국 국내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우리 국민소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항상 보도를 하고 있고 소식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짜 뉴스 이 관련해서 또 소방서 네. 또 민주 소방서라는 게 지금 출범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설명해 이름을 민주소방서로 붙인 게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방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질비하고 이거를 가만히 뒀을 때에는 2차, 3차, 4차까지 진화해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방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화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가 보이면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것을 진화하는 게 소방수의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봐서 실제로 출범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께는 가짜 뉴스가 포착되면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 가짜 뉴스가 심화된 경우에는 민주파출소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고발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진화해 주시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퍼나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 당원이 함께 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소방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방대원이 되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